안녕하십니까, 하경민입니다. 출발 증시 문을 열겠습니다. 2022년 첫 거래일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2022년 저희가 전망을 하면서 1월에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을 잡는 시간 오늘 특별히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디지털밸리 지점의 강재헌 부장, 독립리서치 밸류파인더의 이충원 대표, 아리스 독립리서치의 이재모 대표, 그리고 이현재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새해 첫 거래일입니다. 1월에 유망주 어떤 것들 꼽으셨을지 상당히 궁금한데 오늘은 한 분께서 뽑아오신 종목에 대해서 나머지 분들이 또 평가하는 시간을 특별히 마련했습니다. 먼저 강재헌 부장께서는 첫 번째 종목 어떤 걸 꼽으셨어요? 저는 이제 작년에 가장 재미없었던 업종에서 가장 네. 강력한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판단합니다. 그 업종 두 가지는 사실 바이오와 반도체였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해외 출장이 어려워지면서 라이센스 아웃, 바로 기술 추출이 어려워진 상황들을 올해는 상당히 부분 회복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에서 첫 번째 네오 이뮨텍이라고 하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의도 매니저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바이오 기업이고요. 네. 이번 JP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그 대면으로 이루어진다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다가 오미크론의 영향으로 해외 바이오 기업들은 온라인 행사로 대체하는 분위기로 전환되면서 주가가 조정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여타 바이오 기업들과 달리 네오 이뮨텍은 미국 법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메릴랜드, 미국 메릴랜드 본사가 위치한 미국 법인이고 대장암과 췌장암 NT17에 대한 임상 이상 결과 발표가 바이오텍 쇼케이스에서 30분 동안 이루어질 전망이기 때문에 사실 해외에서 오는 바이오 기업들은 대면으로 온라인으로 대체하지만은 이런 미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쇼케이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대면이 이루어지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네오 이뮨텍에 관심이 더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회사의 가장 신약 중에 고무적인 내용이 있는데 바로 내암 환자들 대상으로 했던 네오 이뮨텍의 병용 임상 일상이 상당히 고무적인 내용이었는데 표준 치료법 같은 경우에는 1년 생존율이 25%임에 반해서 NT17을 병용 치료했을 경우에는 1년 생존율이 94%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7명의 환자 중에서 16명의 환자가 1년 이상 생존한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런 뛰어난 임상 데이터 결과를 바탕으로 이 내암에 대한 이상 진입 소식이 들렸을 경우에는 주가가 한 단계 다시 레벨업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작년에 바이오주가 참 못 갔었죠. 네오 이뮨텍 같은 경우에도 11월 30일에 52주 최저가를 기록했다가 그나마 12월 초중순에 좀 올라갔다가 다시금 조정을 받은 상황인데 시장에서 평가하고 있는 종목 리스크는 없을지 이현재 캐스터. 네, 아무리 유망주라 하더라도 좋은 면만 보고 투자할 수는 없겠죠.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알아야 현명한 투자도 가능하실 테니까요. 오늘 저는 갖고 오신 종목들에 대한 리스크 요인들만 질문해서 당황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오 이뮨텍 같은 경우에는 지난 12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뚜렷했습니다. 1월에도 만약 이렇게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이어진다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고무적 임상 결과를 발표한다 하더라도 주가 상승폭이 제한적이진 않을까요? 12월 23일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국내 기관에서 196억을 매도할 때 외국인이 187억을 받아간 흔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2대 주주인 쿼드 자산 운용의 블록딜이었는데요. 장내에서 거래된 것이 아니라 장외에서 블록딜로 매매가 일어났던 거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버행 이슈가 상당 부분 소화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고 수급이 상당히 가벼워진 상태입니다. 또한 최근에 외국인이 5일 연속으로 매도한 흔적이 보이지만 실제로 한 달 누적 매수를 보시게 되면 외국인의 비중이 9% 초반에서 11%대까지 상당 부분 크게 증가한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외국인 수급도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정말 5거래일 연속 양 매도가 나왔다는 점은 우려감을 일으키기에는 충분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한 달간을 보자면은 외국인이 오히려 순매수를 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수익률은 어떨 것을 전망하세요? 제가 갖고 온 내용이 이제 네. 1년치 수익률 한 80%대로 전망을 했는데 1년, 네. 그렇죠. 근데 이제 1월 한 달간 수익률은 한 20% 정도 잡고 나서 그 정도 수익이 나왔을 경우에 재차 조정을 이용해서 다시 매수하시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나머지 두 분께서는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먼저 이충원 대표.
일단은 사실 주가가 이제 좀 최근에 많이 바닥권에 위치해 있어가지고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부담이 없는 수준이고 사실 어느 정도의 오버행이나 실망 매물이 대부분 출회돼서 추가적인 악재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제 한 가지 좀 우려되는 거는 상장한 이후에 이렇게 바닥을 기다가 다시 한번 더 하락하는 경우가 사실 되게 굉장히 많거든요, 요즘에. 지하실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런 측면에 사실 이런 자리가 오히려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게 저는 더 안정적인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럼 최근에 쿼드 자산운용에 이런 오버행 블록딜 이슈가 있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 할인율이 얼마나 돼서 들어갔는지가 좀 일단은 궁금하거든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통상적인 할인율은 보통 15%대로 적용을 받고 매수를 하게 되는 거고요. 보통 그 정도 수준에서 이루어진 걸로 판단이 되고 있고 쿼드 자산 운용이 현재 시점에서는 저희가 시장에서 봤을 때는 물량 자체는 상당 부분 다 소화가 되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물량이 시장 내에서 나온다고 한다면 상당히 부담감이 클 수가 있겠지만은 대부분 다 시장 외인 그 블럭딜로 처리가 됐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오버행에 대한 부담감은 상당히 적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무 대표께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세요? 네, 저도 내유 이문텍의 어떤 파이프라인에서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좋은 회사라는 걸 알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앞서 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일부 운용사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아직도 제가 조사해 보니까 한 10% 이상 많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네. 지금 계속해서 물량이 시장에 나올 경우에는 주가가 이제 올라감에 있어서 상승에 대한 부분을 제한을 많이 시킬 거라는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상승 여력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렇게 좀 높게 잡기보다는 약간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상승 전환을 하는 데는 두 분께서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약간은 지켜보자라는 보수적인 의견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충환 대표가 꼽은 1월 유망주 알아볼까요? 네,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유일 에너테크라는 회사인데요. 네. 최근에 뭐 FN 가이드나 요즘에 투자하시는 블로그들을 보면은 폐배터리에 대해서 갑자기 관심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를 좀 체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 있어가지고 저도 좀 폐배터리 시장에서 좀 공부를 해봤는데 지금 상장해 있는 회사들 중에서는 이게 정말 진짜 수혜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최근에도 이제 유일 에너테크의 이런 CFO 분과 이제 얘기를 나눴을 때 그게 제일 궁금했거든요. 대장주가 MPC하고 영화테크, 맞아요. 파워로직스 이런 회사들이 정말 잘 가는데 그럼 그 회사들과 비교해봤을 때 유일에너테크의 장점이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을 나눠봤는데 일단은 폐배터리 시장을 공부할 때는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봐야 됩니다. 말 그대로 리사이클링이 있고 리유즈가 있는데 재활용과 재사용 이렇게 크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통상 통칭하는 리사이클링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 폐배터리에서 원료들을 이제 추출해내 가지고 그걸 다시 사용한다라는 개념인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는 사실 제영텍이라는 회사하고 성일하이텍 이 두 회사밖에 없습니다. 근데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상반기에 상장이 예정되어 있고요. 제영텍은 아직 상장이 예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유일에너테크가 이 회사에 작년에 SI로 100억 원을 투자하면서 지분 18%를 확보를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리사이클링 업체에 대해서는 정말 독보적으로 지금 간접 투자지만 가장 효율적인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외에 본업 2차 전지 노칭 스태킹 장비에 대해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 장폭형으로도 이제 기술을 개발한 이력이 있고 최근에 SK온이 폭발적인 캐파 증설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도 지금 캐파 이상 3배 이상 증설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부지를 매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폐배터리에서 지금은 사실 시장에 많이 안 알려져 있고 이게 이제 상장한 지 아직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가 좀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폐배터리에 투자한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유일에너테크가 제일 적합한 대안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서 언급을 해주셨듯이 지난 12월에 MPC가 한 66% 오르고 영화테크라든지 그리고 파워로직스가 20% 안팎의 오름세에 비하면은 지금 유일에너테크 같은 경우에는 월간 상승률이 9% 약간은 미비했는데 시장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영향도 있을 수 있을 테니까 보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현재 캐스터 시장에서 내리고 있는 또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유일에너테크 2021년 매출이 큰 폭으로 하락한 데다 주력 고객사인 SK이노베이션이나 삼성 SDI 등 국내 배터리 3사의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 또한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1월에 주가 상승 여력이 제한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이 회사를 찾아갔었을 때 이게 왜 이렇게 기술력이 있는데 도대체 주가가 왜 빠지는 것 같냐라고 그러니까요. 좀 물어봤었는데 사실 올해 가이던스 매출액이 700억 원을 예상을 했었거든요. 회사에서 제시한 매출액은 700억이었는데 사실 지금까지 3분기까지만 보자면은 거의 150억 원 정도니까 뭐 거기에 많이 못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실망 매물이 좀 많이 쏟아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이렇게 왜 실적이 안 나왔을까를 보자면은 뭐 코로나나 이런 중국이나 이런 쪽에 있는 고객사한테 좀 이제 실적이 좀 매출이 지연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반대로 그러면은 내년도가 기대되는 이유를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수주 잔고를 보면 거의 지금 700억 원 정도가 있는데 이게 이 회사 창사 이래 지금 최대 수주 잔고거든요. 그래서 이미 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지나갔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기대감과 더불어서 다시 한번 재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예상 기대 수익률은 어느 정도로 평가하세요? 저는 일단 한 20% 정도로 보고 있고 1월 한 달간. 네. 네. 그게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파워로직스, MPC, 영화테크가 그렇게 시장에서 올랐을 거랑 비교를 해보면은 참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사실 대장주가 더 가는 이런 경향이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시장에서 폐배터리 대장주는 뭐 MPC다라고 하면은 사실 트레이딩은 MPC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만약에 진짜 이 회사가 폐배터리와 관련된 업체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그거에 따라서는 전 유일에너테크가 그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아까 말씀해주신 MPC처럼 뭐 60, 70% 이렇게 오르기에는 사실 저도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지만 1월달 폐배터리에 대한 관심이 점차 고조되는 상황에서 20%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강재원 부장께서는 유일 에너테크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폐배터리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2차 전지 주도주들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10월, 11월 3분기 때까지 주가가 크게 상승하다가 4분기 그다음에 1분기를 덜어서 주가가 조정이 나오면서 차익 실현이 많이 나오면서 상당 기간 주가가 밀려 내려가는 그런 움직임세가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2차 전지 관련된 부분들이 주도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건지 아니면 조정이 더 지속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염려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게 다시 한번 2차 전지가 주도 섹터로 돌아서면서 이 종목까지 주가 상승을 예상할 수 있는지 이걸 네. 좀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대 수익률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저는 현재 이 시점에서 기대 수익률은 한 15%에서 20% 정도 이 정도를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워낙 주가는 바닥 구간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더 하락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15에서 20% 정도 상승 여력이 있겠지만 2차 전지주의 향방을 눈여겨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많은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올해 가장 또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할 종목이 2차 전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 봐야 되겠고 이재무 대표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저도 올해 2차 전지 장비 쪽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투자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다만 앞서 이충원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폐배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저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시장이 이제 개화되는 시점이 과연 이제 언제일까 이게 사실 중요할 것 같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폐배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좀 더 유망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일 에너테크가 주가가 좀 오르기에는 이 폐배터리 시장으로 인한 관심도보다는 이제 본업, 앞서 이제 수장고 말씀해 주셨는데 수장고는 그나마 상당히 많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장고를 기반으로 해서 실적이 얼마나 반영이 되어 주느냐 이게 아마 사실 주가의 가장 큰 어떤 핵심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는 투자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보수적인 관점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재무 대표가 꼽은 1월 유망주도 알아볼까요? 네, 일단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은 서울 바이오시스입니다. 네, 설명을 해주시죠. 서울 바이오시스 같은 경우는 일단 1월에 가장 핵심될 수 있는 큰 이슈는 CES 같습니다. 일단 1월 5일에 미국 CES 2022 전시회가 열리게 되고 이 서울 바이오시스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용 디스플레이를 선보인다라고 일단 언론들을 통해서 많이 알리고 있습니다. 와이캅 MC라고 해서 메타버스의 핵심인 VR용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형태로 전시장에서 공개도 하고 시연도 직접 한다라고 합니다. 이 와이캅이라고 하는 기술은 이 와이어가 없고 형광 필름이 칩 표면에 직접 칩 표면에 직접적으로 붙여지는 그런 패키지 기술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이 VR, AR 이런 메타버스용으로 많이 사용될 것으로 전망이 좀 되고 있고요. 신규 사업도 좀 유망하게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바로 마이크로 LED TV나 미니 LED TV 이런 쪽인 것 같아요. 지금 생산 캐파도 지금 작년 대비했을 때 2배 이상 증가를 좀 시켰기 때문에 공장이 증설된 이후에
이 고객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원가에 대한 부담이 일부 있는 것 같은데 동사가 그 부품을 공급함에 있어서 무언가 생산 캐파를 좀 늘려놨기 때문에 대량 생산을 좀 하면서 규모의 경제를 이루면 아무래도 공급해 줄 수 있는 단가 자체도 좀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객사 입장에서 볼 때도 이 부품을 사용함에 있어가지고 가격적 부담이 떨어지니까 많은 수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요즘에 LG 디스플레이를 필두로 디스플레이 쪽이 관심을 받았는데 서울 바이오시스는 그다지 큰 관심을 시장에서는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12월 21일에 52주 최저가를 기록하고 약간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현재 캐스터? 네, 주요 세트 업체들이 미니 LED TV나 마이크로 LED TV로 제품 다변화를 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디스플레이 부품 수급난이 지속돼서 신제품 출시가 지연된다면 서울 바이오시스의 신규 제품 납품도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일단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주요 고객사 쪽이 일단 삼성전자로 놓고 볼 때 CES 2022에서 이 주력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네오 QLED TV라든지 마이크로 LED TV를 선보입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QD OLED에 관련된 TV를 지난 12월 달부터 생산을 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마케팅에 있어서는 기존의 주력 제품인 이쪽 마이크로 LED라든지 미니 LED TV를 주력으로 판매를 할 것 같아요. 마케팅을 집중하면서 판매량을 끌어올리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판매함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지금 대량 생산 체계를 구축을 하면서 뭔가 가격적인 부분, 부품을 공급함에 있어 가격을 좀 낮춰졌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고객사들의 수요가 계속 저는 이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품 공급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는 없지 않을까라고 좀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예상 수익률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저는 일단 서울 바이오시스는 1월 한 달간 한 20%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해 볼 수 있겠고 가격적으로 볼 때는 한 16,000원대까지는 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강재원 부장께서도 여기에 동의하시나요? 일단은 차트상으로 상당히 부담스러운 구간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실적이 좋은 건 알겠어요. 근데 실적도 당기 순이익 대비 놓고 봤을 때 여전히 PER이 27배 수준이기 때문에 성장 산업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적정 밸류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현 시점에서 27배의 PER을 상당히 고점으로도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차트가 부담스럽고 밸류에이션 부담스럽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듣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재무 대표님, 반박의 말씀.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일단은 1월 달에 CES가 열리다 보니까 아마 그런 어떤 기대감이 좀 주가에 반영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충원 대표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메타버스 그리고 CES 최근에 시장에서 관심 가질 만한 이런 중요한 모멘텀은 다 가져가는데 오히려 기대감조차 반영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은 네. 사실 그 조금 애매한 감이 있지 않나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리고 뭐 마이크로 LED나 이런 부분도 뭐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아직 뭐 그렇게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올라갈 것 같은데 1월 달은 조금은 이제 좀 조심해서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두 분께서는 좀 보수적으로 의견을 주셨는데 1월에 기대 유망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다음 종목들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오 이뮨텍 소개를 들어봤었죠. 1월 한 달간 목표 수익률은 20%, 보수적으로 보고 계신 분은 10%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유일 에너테크 같은 경우에는 25%, 보수적으로 보고 계신 분은 13% 예상을 해주셨고요. 서울 바이오시스 이재무 대표가 20%, 이충원 대표가 10%의 의견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유망주 알아보도록 하죠. 강재원 부장님. 이번 유망주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도 작년에 상당히 재미없었던 네. 업종 중에 하나였죠. 계속돼서 내년 반도체 업황이 회복될 거다. 올해죠. 올해부터. 그중에 하나만 뽑아달라고 얘기한다면 전 단연 원픽으로 PSK를 보고 있습니다. 네, 이유는요? 네, PSK는 반도체 드라이 스트립 장비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로서 세계 1위의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고요. 당사의 플라즈마 옥시드 기법인 디램 반도체 10나노 시대를 여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의 제품이 현재 일본 제품을 제치고 세계 1위 제품으로 거듭난 상태입니다. 반도체 건식 클리닝 장비 분야에서 이미 격차를 많이 벌려놓은 상태여서 인텔의 장비 투자, 그다음에 하이니스의 장비 투자, 또 미국 텍사스주의 파운드리 공장을 짓기 위한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마땅한 대체제가 없다는 거죠. 이 제품을 써야만 되는 상황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PSK가 내년에도 실적 고성장 기대가 된다는 점이 바로 이 점 때문입니다.
작년 3분기 실적이 이미 발표가 나와 있는 상황인데 보시게 되면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서프라이즈 실적이 발표가 나왔습니다. 매출액은 같은 분기 대비 98%나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414%, 매출액보다 4배가 더 증가하는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예상되는 결상 실적은 영업이익 1,037억 원, 그러니까 작년 결산 실적으로 1,000억 정도 달성할 전망이고요. 순이익은 재작년 대비했을 때 4배 이상 증가한 수치를 달성할 전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결산 실적이 사상 최대 실적이 됐고 올해 역시도 사상 최대 실적을 갱신할 전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시게 되면 내년, 그러니까 올해 1년치 농사를 작년 하반기 때부터 지어놓은 그런 모양새를 볼 수가 있는데 반도체 업황 회복을 염두에 두고 반도체 장비주들에 대해서 씨앗을 계속 뿌리고 있는 상황이죠. 단기 상승을 위한 차익 실현을 노린 것보다는 이런 종목들은 올해 하반기까지 수익 극대화를 위한 장기 플랜을 가지고 주식을 매수하게 된다면은 외국인들과 똑같은 매매 패턴으로 큰 수익을 볼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반도체에 대해서는 올해 가장 유망한 섹터로 꼽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종목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리스크 요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현주 캐스터. 네, PSK의 경우 반도체 전공정 장비 중에 드라이 스트립 부분 세계 1위를 지키고 있긴 하지만 계속해서 시장 점유율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점유율이 줄어들면 매출액 감소로 이어질 위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본 종목에 대해서는 그 PSK가 시장 점유율이 하락한 것이 올해 삼성전자의 장비 투자가 적었기 때문인 거지 전체적인 파이가 좀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올해는 인텔이라든지 마이크론, 중화권의 OSAT 등의 많은 거래처를 다변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회사가 삼성전자의 매출이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거래처를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인텔과 하이닉스의 투자가 증가가 되게 되면은 파이는 전체적으로 커지게 되고 매출액 또한 크게 늘어날 것으로 현재 애널리스트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가 드라이 스트립 부분에서 점유율이 하락한 건 사실이지만 드라이 클리닝, 뉴 하드 마스크 스트립, 엣지 클린 등 상당히 많은 신제품을 출시한 상황입니다. 이런 신제품의 다변화로 매출 역시나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 신제품을 만들기 위한 연구개발비가 2020년도 재작년에 다 사용이 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그렇게 매출액이 100% 증가할 때 영업이익이 400%나 증가할 수 있었던 이 부분 자체가 그런 신규 개발에 대한 비용이 그만큼 많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더 영업이익 단에서 많은 수확이 이루어질 수 있는 타이밍이 왔다 이렇게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일단 이러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지난해 연말에 꽤나 큰 폭으로 올랐잖아요. 10월 말부터 주가가 쭉 우상을 하면서 사실 52주 최고가로 거래를 마쳤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쯤에서는 또 차익 실현을 하고 싶다라는 투자자 여러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래도 계속해서 들고 가자라는 의견이잖아요. 기대 수익률은 어느 정도나 보세요? 본 종목은 1년 통으로 봤을 경우에는 거의 90% 육박하는 수익률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하고 네. 있습니다. 하지만 1월 한 달간에는 주가가 일단 올라온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조정을 겪으면서 움직일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종목들을 섣불리 매도하시게 되면 다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 시점에서 매도 전략보다는 1월 달에 천천히 옆으로 횡보하거나 또는 우상향하는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한 25% 정도의 수익률을 기대하면서 매매를 해보자. 1월 한 달간 이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월 한 달간 25%의 수익률 예상을 해주셨고 이충원 대표께서는 이 종목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반도체 업황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고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사실 이렇게 반도체 업체 중에서 영업이익률이 일단 20% 이상 나오는 것 자체가 이런 반도체 업계에 계신 분들은 약간 그건 사기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도 얘기를 하거든요. 너무 좋다. 네, 너무 좋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 있어가지고 이게 최근에 지수가 이렇게 횡보하고 좋지 않은 지난해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연말 특히 강한 상승을 했었던 게 약간 이런 또 올해에 대한 또 실적 기대감 때문이 아닐까라는 점을 좀 비추어 봤을 때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52주 신고가이기 때문에 매도하려는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럴 때 좀 모아가는 전략 지금 시점에서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아가자 역시나 긍정적으로 보여주셨고 이재무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일단 작년에 그 역대급 실적 전망이 되면서 주가가 연말로 오면서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게 오른 부분들이 좀 부담은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내년 전반 상당히 좀 좋고 내년도에도 작년 대비했을 때 실제에서 좋아진다라고 하지만 그 상승 여력이 얼마나 될까 이런 것들을 한 번 정도는 고려를 할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뭔가
섣불리 매수 들어가기보다는 뭔가 고점이 어딜지 한번 확인해보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역시나 많이 오른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라고 PSK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 넘어가도록 하죠. 이충원 대표께서는 원티드랩 가지고 오셨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원티드랩에 대해서 시장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종목이에요.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저도 이 회사가 이제 탐방을 갔다 왔을 롯데타워에 있거든요. 네. 이 회사에 갔다 오면서 느꼈던 점, 그리고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대선이 2달 정도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전 정치 테마주 말고 정책 테마주를 보자라고 좀 거듭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최근에 MZ세대를 겨냥한 여야 후보들의 굉장히 여러 이런 공약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MZ세대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뭐 2개 중에 하나가 일자리가 될 거고 하나가 부동산이 될 텐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런 일자리 정책 테마에 대한 수혜주가 충분히 예상된다. 그리고 동산의 AI 매칭 플랫폼 원티드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인터넷에 한번 검색을 해보면 좀 아실 텐데, 특히 공채에 대한 개념이 강했던 데가 뭐 현대차라던가 아니면은 그런 은행이었었거든요. 근데 그 많았던 은행까지도 지금 수시채용으로 좀 전환이 되려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 올해도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지난주에만 이 회사에 대한 보고서가 한 2개인가 3개가 증권사에서 나왔거든요. 네. 그만큼 지금 계속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다.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기존에 존재하던 대규모 공채 중심 포털 업체들도 원티드랩의 주력 사업인 원티드와 같은 AI 매칭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수도 있다는 분석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경쟁사들의 시장 진입을 주가에 있어서 호재로는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캐스터님께서 질문해 주시는 걸 저도 다 AI 담당자한테 물어봤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사람인 HR이 한다는데 지금 이미 시작을 했거든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이게 기존에 광고를 내서 연결이 되는 이 데이터랑 AI 매칭으로 되는 데이터랑은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원티드랩은 그걸 5년 동안 해와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건데, 아무리 대기업이라도 사람인 HR이 그걸 지금 뛰어든다, 어느 정도의 유의미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5년 정도의 시간이 5년? 필요할 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사이에 원티드랩은 더 치고 나가려는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겠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걱정을 덜 하셔도 괜찮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예상 수익률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일단은 사실 정말 유일 에너테크보다 더 주고는 싶었지만 일단 15%로 제시를 했는데요. 네. 일단 뭐 그게 저는 2월 달에 더 부각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대선이 그 전달인 2월 달에 이 회사에 대해서 충분히 더 시장에서 관심을 갖지 않을까라는 점,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15%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연말에 상당히 큰 폭으로 좀 연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오르기도 했었는데, 강재훈 부장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대선 공약 자체가 MZ 세대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가 이 맞아요. 포인트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관련된 공약들이 더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원티드 랩을 상당히 좋게 보고 있고, 원티드란 영화도 어저께 제가 봤거든요. 심지어 너무 다르잖아요. 전혀 관련 없는 내용이지만 어쨌든 차트상으로 봤을 때 볼린저 밴드를 돌파한 갭이 나온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본 주가는 현 시점에서 주가가 전혀 부담감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재모 대표께서는요? 저도 일단 그 인공지능 관련된 기업들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점, 이건 상당히 좀 고무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실적이 더 좋아진다라고 하면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런 기업들이 워낙에 좀 테마를 좀 많이 타다 보니까 그 테마의 주가가 변동이 심해지지 않을까, 그런 점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되지 않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또 정치 테마주는 누구누구에 뭐 엮여 있다라는 부분은 지양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정책 쪽은 물론 테마주이기 때문에 변동성은 클지 모르겠지만 또 유망하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원티드랩 알아봤고요. 계속해서 이재모 대표가 꼽은 1월 유망주 살펴볼까요? 네, 다음 종목은 유비벨로스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네. 역시나 1월 달에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어떤 산업을 볼 때는 마이데이터와 관련된 사업들, 이런 걸 좀 우리가 봐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1월 5일부터 정식 서비스가 일단 시작이 된다라고 합니다. 마이데이터 같은 경우 결국에는 이 개인정보에 대한 주체가 내가 되는 거죠. 결국 기관들에 있던, 그러니까 금융기관이라든지 공공기관에 있던 정보에 대한 부분이 이제 내가 주도적으로 무언가 제공하거나 요구하거나 뭐 이런 시대가 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동사 같은 경우는 아차라고 하는 플랫폼 서비스, 지출 관리와 관련된 서비스를 일단 출시를 했고,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향후에 뭐 금융 상품을 뭐 제공한다든지 이렇게 사업을 좀 확장하려는 그런 계획들을 좀 가지고 있고요.
동사가 원래 본업이 스마트 카드 이런 걸 하는 회사입니다. 작년부터 해서 인터넷 전문 은행인 토스 쪽으로 공급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 스마트 카드와 관련된 사업도 좋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마이데이터를 필두로 해서 올해도 상당히 주가가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유비벨록스의 리스크 요인 어떤 것들이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나요? 네,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응답 지연이나 고객 정보 유출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었는데요. 일각에서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자체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지 않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의적인 시각이 계속된다면 마이데이터 서비스 아차 런칭을 앞두고 있는 유비벨록스 역시 주가에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일단 산업 초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감은 분명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도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은 이제 보안 관련된 이슈가 좀 되면서 이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관련돼서 보안 관련주도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결국 이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은 사업 초기에는 뭔가 좀 어려움을 겪긴 하고 또 뭔가 시행착오를 겪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산업이 조금씩 커가는 과정에서 미리 그러니까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기업들, 미리 준비했던 기업들이 저는 수혜를 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마이데이터 관련돼서는 보안도 무언가 좀 취약성을 무언가 좀 고쳤다, 개선을 했다, 그런 서비스를 제공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안에 대한 우려감도 너무 크게 가질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또 마침 유한타증권에서 새로운 리포트가 나왔네요. 유비벨록스에 대해서 블랙박스 주행 데이터가 가진 유일한 업체다라면서 올해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80%가량 증가를 할 것이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거든요. 목표 주가를 제시를 하지 않았는데 기대 수익률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일단 저는 연간으로 볼 때 더 많이 올라가겠지만 일단 1월 달 기점으로 볼 때는 한 25% 정도 목표 주가를 한 22,000원대까지 그러니까 신고가를 만드는 그런 흐름이 나올 거라고 전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주가가 그래도 전 고점까지 올라온 부분인데 부담은 없을까요? 강재원 부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자율주행 관련주가 통상 1분기 때 주가 상승이 워낙 세기 때문에 업종 후보 보면 가장 매력적인 종목임에 틀림이 없는 것 네. 같아요. 근데 유비벨록스를 자율주행 쳐보면은 자율주행에서 어떤 역할을 정확히 하고 있는지 좀 감이 잘 안 와서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설명해 줄 수 있는지. 네, 일단 유비벨록스는 사실은 본사보다는 자회사 팅크웨어와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팅크웨어가 아무래도 여러분 잘 아시는 블랙박스라든지 이런 쪽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도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비벨록스도 굳이 좀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을 엮자면 팅크웨어와 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시장에서 관심을 받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점에서는 마이데이터라든지 이 스마트 카드가 원래 본업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 조금 더 주목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율주행보다는 또 다른 쪽에 주목을 해봐야 한다라는 의견이었는데 강재원 부장께서는 이 답변에 만족하시나요? 예, 결국은 자회사의 네. 성장성인 부분들 같이 엮어서 가는 거니까 상승 여력도 한 30% 정도 이상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간으로? 아니요, 이거는 월 단위로. 월 단위로 네, 상당히 그렇죠. 강하게 보시네요. 예, 예, 예. 유비벨록스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셨고 이충원 대표께서도 이 정도로 강하게 보세요? 사실 저는 오늘도 저도 유비벨록스 보고서를 보고 나왔는데 네. 유비벨록스도 좋은데 마이데이터가 사실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시행 초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이슈가 많은데 그래서 둘 다 가져가고 싶다, 두 가지 이슈를 다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면 유비벨록스가 맞는데 사실 저는 팅크웨어가 더 요새 매력적으로 더 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그리고 최근에 BMW 수주를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완전히 외국사 자동차를 뚫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 다음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마이데이터를 더 좋게 본다라고 하면은 유비벨록스를 사는 거고 근데 이런 완전히 BMW 같은 이런 블랙박스에 대한 온연한 좀 온기를 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는 팅크웨어도 충분히 더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팅크웨어의 최근 주가의 흐름도 상당히 좋았네요. 유망 종목으로 또 꼽아주셨습니다. 이렇게 1월 기대 수익률이 높은 종목들 살펴봤는데 정리를 또 한번 해보도록 하죠. PSK 소개를 들어봤었죠. 25%의 기대 수익률 예상을 해주셨고요.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은 10%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원티드랩 이재무 대표께서는 20% 이상의 업사이드 주셨고요. 이충원 대표께서는 15%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비벨록스에 대해서 강재원 부장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네요. 30%의 기대 수익률, 이충원 대표께서는 보수적으로 15% 수익률 말씀해 주시면서 팅크웨어도 유망하게 볼 수 있겠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1월 수익날 종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디지털밸리 지점의 강재원 부장, 이현재 캐스터는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되겠네요. 고맙습니다.